일할 때 여러분, 우리 대화 많이 하잖아요. 네,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궁금하긴 한데요. 내가 어떤 분야에 있든 상관없이 말이란 정말 중요하죠. 일하면서 이 일이 너무 좋아서 저도 직장을 다니다가 다른 일을 또 해보고 싶어서 옮긴 적도 있는데, 근데 표면적으로는 꿈이 생겨서 이렇게 이직한다라는 이야기도 했지만, 또 내밀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 회사에 마음에 맞지 않은 사람이 있어서 이제 더는 견딜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여러분도 그런 생각들 했던 적 많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말 때문에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또 이 말 때문에 힘을 얻을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관계도 정말 달라질 수 있고요. 또 내가 느끼는 하루하루의 그 마음, 기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일터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이기도 하겠지만 언어 습관이라는 건 결국에는 내가 일상에서 하는 이 모든 말하기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어쩌면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이 자리에 모이셨잖아요. 이런 이유는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과 잘 지내고 싶어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배우는 이 말하기가 일터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 그리고 삶 곳곳에 스며들어서 더 행복해지는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강의한 지는 소개해 주신 것처럼 한 13년 정도가 되었고요. 지금은 아나운서로도 활동을 하면서 이렇게 방송도 하고 또 제 사업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가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평상시에 말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혼자 있기도 잘 하고요. 제가 작가로 지금 4년째 계속 책을 쓰고 있는데요. 이렇게 강의도 계속 하면서 책을 낼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책 한 권 내는 게 꽤나 힘든 일이잖아요. 그런데도 활동과 책을 병행할 수 있었던 건 그만큼 혼자 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번에 설득자라는 또 네 번째 책이 나왔는데요. 또 다섯 번째 책을 쓰려고 다음 달부터 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몇 달 동안 섬에 들어가서 집필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내요. 근데 가끔 친구나 친한 가족 같은 경우는 괜찮냐, 말하고 싶지 않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 그런 욕구가 없나 봐요. 입이 근질거리거나 이런 생각이 든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이유는 제 삶을 말하기가 변화시켜줬기 때문이었어요. 말을 뾰족하게 했던 게 원래 저였어요. 근데 다정하게 바꾸고 나니까 좀 더 세상이 저한테 친절해지더라고요. 저 역시도 사람을 다정하게 대할 때 훨씬 제가 원하는 걸 더 빨리 이루는 순간들이 더 많이 늘었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다정한 세상이 되려면 사람들을 다정하게 말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꿈을 이루려면 말이 또 필요하죠. 저도 그게 시작이었어요. 꿈을 이루고 싶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오다 보니까 학교에서 제가 발표하는 걸 다 피했었어요. 앞에 나오는 거 싫어하니까. 그런데 면접 보려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을 안 하려고 하니까 제 생계를 책임질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부터 부딪히기 시작했고, 부딪히고 도전하고 배우고 말 잘하는 사람들 탐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제가 말을 잘 하더라고요. 끊임없이 실력이 늘어요. 왜냐하면 어디까지 늘까? 어디까지 설득이 통할까? 어디까지 사람들과 내가 더 잘 소통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얼마나 변할까? 이런 실험을 어쩌면 제 인생에서 계속 하나 봐요. 근데 계속 바뀌고 통하고 제가 생각하는 좋은 방식, 그 이상을 계속 저한테 세상이 선물해 주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자 했고요. 그렇게 영상도 찍고 강의도 하고 오늘도 몇 분 전에 도착해서 바로 여러분을 만나고 저는 또 서울로 또 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말이 너무나 소중하고 모든 사람이 말로 인해 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비결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고요. 설득자는 오늘 여기 담지 못했는데 교보문고에서 여러분 여러 온라인 서점에서도요. 설득자라는 책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지금 책이 출시되기 직전이에요. 온라인으로는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그 전에 지금 제가 책을 인쇄가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인쇄되기 직전까지 엄청난 수정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께 그 책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도 핵심 사항들 먼저 책 보기 전에도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대화의 정석이라는 책, 제가 낸 책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주고 계세요. 근데 그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참 잘 지내고 싶어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우리가 대화를 제대로 배운 적이 없잖아요. 제가 말을 못한다 이런 생각으로 학창시절 내내 보내왔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나라는 토론 문화가 장착되어 있는 게 아니었고 또 발표를 잘하는 사람도 배웠기 때문에 잘하거나 어릴 때부터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자신감으로 계속 시도하면서 잘 된 경우가 훨씬 많았어요. 그래서 저 역시도 배우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으로 깨닫고 이제 책도 내고 한 거였는데 그런 것들도 오늘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청년들 오늘 이렇게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들어서 되게 반가웠어요. 왜냐하면 거의 기업 강의를 많이 하는데요. 저는 LG나 구글이나 삼성에서 리더들 대상으로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리더다울 수 있구나. 또는 리더가 선호하는 말하기는 이런 거구나. 이런 것도 많이 배웠지만 제가 특히나 리더들 강의를 하는 이유는요. 리더가 바뀌어야 세상이 더 빨리 바뀌는구나. 이런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리더라는 게 비단 직급만이 아니라 저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은 내 인생의 리더잖아요. 나의 삶을 내가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정이 있다면 집에서도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도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하면 더 주체적인 말하기, 이를 통해서 주도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까지도 다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 강의를 들어가 볼게요. 리더십, 결국은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이 말하기를 통해서 사람 간의 관계가 달라지죠.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있어야 할 텐데 저는 이 리더십의 관점 자체를 말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말을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말을 하는가 깊이 고찰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말을 할 것인가 이걸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나는 어떻게 말을 하는가 돌아보면 좋을 텐데요. 제가 체크리스트 준비했어요. 같이 읽어보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어요. 먼저 질문, 대화할 때 질문이 큰 힘이 되죠.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대화의 결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질문, 나는 질문을 하기보다 내 얘기를 하는 편이다. 조용한 분위기를 못 참아서 내가 먼저 말을 꺼낸다. 이런 질문을 해도 되나 망설일 때가 자주 있다. 때로는 공격적으로 질문할 때가 있다. 질문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있다. 그리고 경청. 이야기를 듣다가 종종 딴 생각을 한다. 말이 길어지면 어느 시점부턴 안 듣는다. 대화할 때 상대의 눈을 잘 보지 않는다. 상대방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해석한다. 대화 내용이 돌아서면 기억나지 않기도 한다. 그리고 나의 의견을 표현하는 순간들입니다. 말하기, 얘기를 하다가 말이 길어져서 산으로 갈 때가 있다. 간명하게 말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못 알아들어서 말이 길어진다. 말하다가 내용이 정리되지 않을 때가 있다. 상대의 말을 자르고 끼어들 때가 있다. 말을 길게 하는 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업무하는 상황입니다. 공적인 대화보다 사적인 대화가 어렵다. 피드백할 때 팀원의 눈치를 볼 때가 있다. 설득력을 높여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싶다. 부정적인 말이나 거절에 익숙해지지 않는다.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가 난다. 그리고 일상입니다. 부모님 또는 자녀와 1시간 넘는 대화는 상상할 수가 없다. 모임이 갑자기 취소되면 기분이 좋다. 나의 내밀한 이야기를 잘 꺼내지 않는 편이다. 내 진짜 모습을 나조차 잘 모르겠다. 가족과는 회사 이야기를 자세히 하지 않는다. 여러분, 각 부분에서 많이 해당되셨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체크리스트를 본 이유는요. 내가 이 부분이 모자라구나 이런 걸 알기 위해서가 전혀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제가 발표를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발표하는 모든 상황을 다 피했었어요. 제가 학부 시절에
저는 러시아어를 전공을 했었는데요. 경영학을 공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복수 전공을 해야겠다 하고 수업을 듣다가 발표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다 빼다 보니까 복수 전공 학점 이수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엔 경영학 부전공을 했어요. 근데 그만큼 제가 발표를 두려워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앞에 나와서 발표를 잘하는 친구를 보면 괜히 주눅 들고 나는 저렇게 할 수 없을 거야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 보니까 피하고 회피하고 점점 더 저의 실력은 쇠락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못한다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잘하고 싶어서이더라고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과거의 저처럼 나는 말을 잘 못해. 난 말주변이 없어. 낯선 사람들 아까 만나서 네트워킹 하는 자리도 있던데요. 그런 자리에서도 어색한 사람 만나면 좀 무슨 얘기 해야 될지 모르겠다. 다음 질문 어떻게 하지? 또는 친한 사이이거나 관계가 어느 정도 있는 사이에서도 오늘 내가 이렇게 말했던 건 좀 후회되네. 이럴 때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순간들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에 자꾸 신경이 쓰이는 이유는 내가 잘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것일 수도 있고요. 낯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좀 더 편안하게 이 자리를 지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어떻게 말하면 좀 더 친절할까 이런 고민이 있다면 나는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말을 잘하고 싶은 거구나 라는 걸 깨닫고 나니까 그때부터 방법을 찾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전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온 만큼 내가 말 잘하고 싶구나. 내가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있구나. 이런 걸 먼저 마주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한 걸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말했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말할 것인가입니다. 지금처럼 목표가 있죠?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이제 연말이 또 다가오고 새해 2026년이 오고 있죠. 그러면 목표 이런 것도 세울 텐데 더 크게는 말하기의 목표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꿈, 내가 무언가를 이루고자 한다. 또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고백하는 거 역시도 말로 해야 되잖아요.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말이에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게 어떻게 말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면 상대방이 그렇게 느껴야 해요. 말은 어떤 수단에 불과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한다고 해서 저 사람 되게 멋지다. 이거는 아주 짧은 첫 순간 정도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 그리고 그 말이 나에게 와닿는지,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느끼면 좋겠는지, 그게 더 중요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저는 지금은 다정한 사람이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도 저를 다정하게 느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저를 다정한 사람이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 이유는 제가 살아오면서 날선 순간들도 되게 많았고 뾰족하게 말하는 사람들, 거친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이기려면 나는 더 나를 세워야 된다. 나는 더 까칠해져야 돼. 이러고 다 이기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와 만약에 한판 붙는다 이러면 전 다 이겨요. 그래서 제 주변에 이런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억울하다. 나는 무슨 말을 잘 못해서 속상하다. 이제 좀 똑부러지게 말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또 속상한 일을 당하거나 피해를 아예 당했을 때 그럴 때는 사람이 인생이 또 주저앉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전 옆에서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해서 타개할 수 있는지 이런 방법들을 알려주고 해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똑부러지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를 탓하고 벌하는 말들도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늘 이기고 승부에서 저는 우위를 차지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뭔가 명쾌하다 이런 생각은 들고 예를 들면 나쁜 일이 생겨도 나는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야. 나 홀로. 이런 자신감이 있지만 어느 순간 저에게 씌워진 이미지는 이런 게 있었어요. 기세다. 독하다. 잘못 걸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 누군가는 절 많이 좋아했지만 또 누군가는 어려워하고 무서워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맞는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돌아봤더니 삶이 그런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한테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들도 정말 많았고, 그런 다정한 말, 특히 아예 모르는 사람이 저에게 건넨 그런 다정한 말 한마디가 저의 삶을 관통하고 자꾸 저한테 변화를 주더라고요. 예를 들면 제가 제주도니까 원래 내일도 한라산에 올라가고 싶었어요. 오늘 온 김에 하룻밤 자고 내일 새벽에 한라산 가야지. 날씨가 또 푹하더라고요, 마침. 근데 일정 때문에 갈 수가 없었어요. 한라산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의 원래 한라산을 1년에 한 3, 4번씩은 혼자 관음사 코스로 올라갔었어요. 백록담까지. 근데 한 8년 전쯤 제가 체력이 많이 떨어져 있었고 그때 나 혼자 한라산을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처음으로 혼자 한라산의 첫 산행을 가봤었어요. 근데 그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스스로 오겠다라고 결정을 했지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제가 몸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계속 가는 길 위에서 짜증이 나고 내가 왜 왔지? 이러고선 주저앉아서 막 발에도 쥐나고 쥐가 막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툴툴거리면서 앉아 있었는데 지나가는 또 혼자 왔던 등산객들이 저한테 계속 한마디씩 건넸어요. 신발을 풀고 발을 좀 주무르면 괜찮을 거예요 하고 지나가는 분도 있었고요. 조금만 힘내세요. 처음 오셨나 보다. 또는 어떤 분은 귤 하나를 주면서 지나가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마사지를 해주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분도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백록담에 올라갈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내려오면서도 너무 힘들어서 그때 혼자 갔을 때 10시간인가 걸렸거든요. 다시는 안 가겠다 막 이렇게 결심했었는데요. 그 이후로 계속 제 마음속에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내가 느리지만 올라갔구나. 나의 건강이 악화되어 있는 시점에서 내가 한계를 직면하면서 그래도 해냈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인지 그 이후에도 뭔가 제 마음에 가라앉는 그런 침잠하는 기분이 들 때도 저는 한라산이 생각나고 또 혼자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더 긍정적인 마음이 들고 어느 순간은 이제 누군가가 힘들어하거나 제가 달리기도 하는데요. 지쳐있거나 하면 저 역시 응원을 보내게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낯을 가려서 막 파이팅 이 정도는 못하지만 미소 정도 뭐 이렇게 보내줄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 자신이 까칠했던 고슴도치 같았는데 점점 뭉툭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 제 자신의 모습이 점점 마음에 들게 되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루하루를 계속 다듬어 가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음속에 목표를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 대화 또 말하기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수업은 막간의 실습들이 있습니다. 실습은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우리 모르는 분들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실습은 대화를 해보는 실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훨씬 편하네요. 왜냐하면 안 볼 사이이기 때문에 내 마음을 그냥 털어놓아도 괜찮고요. 그리고 또 다시 만날 수 있는 인연이기도 하겠죠. 말 연습을 한다라고 생각해 보시고 바로바로 적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그러면 우리의 실습 파트너 짝꿍을 한번 쳐다볼까요? 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은 어색할 텐데요. 하다 보면 편안해집니다. 자, 테이블마다 또 2분, 3분 정도 이렇게 짝 지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처럼 목표를 한번 세워보시고요. 이 목표가 세워진 나름의 이유가 각자 있겠죠? 왜 나는 이런 목표가 있는지 그렇게 서로 대화해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발표하듯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대화, 사람의 마음을 얻고 그 사람이 한 이야기를 기억할 수 있다면 경청을 잘하는 거고 그 힘이 결국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낯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나와 공통된 면들 또 마주보게 될 테니까 이야기 나누면서 질문하고 대화하고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름도 서로 물어보면서 땡땡님은 어떻게 말하고 싶으세요? 이유가 어떤 거예요? 하면서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다시 한번 우리 짝꿍 보면서 대화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 3, 4분 정도 짧게 대화 나눠볼게요. 서로 대화 잘 나눠보셨어요? 아까보다 분위기가 훨씬 좋아진 것 같아요. 이게 낯선 사람과도 대화를 하다 보면 나랑 비슷한 고민이 있구나 이런 생각만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제가 이렇게 짝꿍과 대화해보세요 라고 했던 것도 인생학교라는 데를 제가 다녔었어요. 그거는 알랭드 보통이라는 작가님 있죠? 그 불안 또는 왜 나는 너를 사랑하는가 이 저자인데요. 그분이 인생학교를 만들었는데 서울에 인생학교 아시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수업 들으면서 되게 낯설었어요. 그 짝꿍이랑 대화해보라고 했는데 처음엔 너무 어색하다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때 배웠던 방식들을 제가 또 수업에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학교도 참 좋았는데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인생학교는 되게 좋은데 그게 런던에 지부가 있고 전 세계에 이렇게 뻗어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책들도 되게 많이 있어요. 나중에도 여러분 서점에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인생학교 1, 인생학교 사랑 뭐 이런 식으로 시리즈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그런 주제별로 되게 심도 있고 또 나를 탐색할 수 있는 여러 실험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습은 계속 또 이어지니까 여러분 짝꿍과도 이렇게 또 대화해봐야겠다 하면서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 4시까지 강연을 하고 나머지 한 30분은 질의응답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질의응답 받는 거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더 생생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오늘 여기에 되게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주말이고 이런 귀한 시간에 여러분이 여기 오신 만큼 궁금한 거 있으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물어봐 주셔도 제가 다 답변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또 수업 들으면서 궁금증 생기시면 기억했다가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는가? 좋은 질문이 중요할 텐데요. 좋은 관계를 맺는 방법은 또 대화에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있다면 전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 사람의 이미지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잘 지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요. 좋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안 하거나 못하는 사람들이 세상엔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참 질문 잘하는 사람들이 귀하다 이런 생각마저 드는데요. 그러면 어떤 질문이 좋지 않은가? 예시입니다. 이거는 하트 페어링이란 프로그램 여러분 혹시 보셨나요? 지금도 넷플릭스에 있긴 할 텐데요. 이 하트 페어링은 여성 5명, 남성 5명 이렇게 10명이서 서로가 짝을 찾아가는 그런 여정을 다룬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다른 거와 좀 다른 게 있다면 배우자를 찾는 거였어요. 그래서 좀 더 진지했습니다. 근데 첫날 한 일주일 동안은 이 출연자들이 피렌체, 이탈리아에서 데이트를 나누는 장면이었어요. 근데 그때 우재 씨라는 남성과 재현 씨라는 여성이 둘이서 데이트를 하는 장면이었는데요. 되게 예쁜 다리에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재 씨가 재현 씨한테 물었어요. 명품 좋아하세요? 근데 이거는 어떤 사람이 좀 지성이 있으면 듣자마자 깨달아요. 명품을 좋아하지 않기를 바라는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여성, 재현 씨는 깨닫고 말을 해요. 저는 별로 명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반기면서 우재 씨는 얘기해요. 저도 명품 별로 안 좋아하는데 혹시 좋아하시는지 궁금해서 물었다. 그러고 나서 서울에 돌아와서 또 데이트를 하는데요. 또 물어봐요. 혹시 도시에 사는 거 좋아하세요? 근데 이때부터 재현 씨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착한 거짓말 이런 걸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배우자를 염두에 두고선 출연을 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 출연자들은 사전 인터뷰를 다 했었어요. 그리고 책자를 만들어서 내가 어떤 이상형과 살고 싶은지, 어떤 곳에서 살고 싶은지, 연봉은 얼마를 원하는지 이런 것까지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거기에 재현 씨는 서울 잠실에 살고 싶다라고 써놓은 거예요. 잠실은 도심 중에 도심이죠. 그래서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걸 눈치채지 못한 우재 씨는 자기 이야기를 계속했어요. 자기는 지금 해방촌에 산대요.
그리고 시간이 더 흘러서 자연과 더 가까운 곳에 살고 싶대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드라이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둘이 어긋나는 게 보였어요. 안타까웠어요. 왜냐하면 둘이 되게 잘 어울렸거든요. 분위기도 그렇고 약간 조용조용한 느낌이 비슷했어요. 근데 대화가 계속 잘 안 되길래 아쉽다 이런 생각했어요. 세 번째 데이트 장면이 있었어요. 돈가스를 먹는데요. 우재 씨가 물어봤어요. 재현한테. 오늘은 무슨 일 하고 오셨어요? 재현 씨는 변호사였고요. 우재 씨는 화가예요. 만약에 여러분은 이 상황이라면 뭐라고 대답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슨 일 하고 오셨어요? 재현은 얘기해요. 저는 부동산 관련 법 때문에 미팅이 있어서 다녀왔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우재 씨라면 무슨 말 하실 텐가요? 여기에서 우재 씨는 하면 안 될 말을 했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제가 법은 잘 몰라서요. 하고 돈가스만 우걱우걱 먹었거든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아, 얘네는 끝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화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해요. 모르는 분야니까. 화가로서 변호사의 일을 잘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한테 수업받는 많은 수강생들이 저한테 그런 고민 많이 털어놓습니다. 예를 들면 개발자예요. 모임에 가요. 그럼 되게 다양한 모임이 있겠죠. 나와 연관이 없는 IT가 아닌 사람들 되게 많이 만나겠죠. 그러면 할 얘기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처음 만나는 사람과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아이스 브레이킹이나 스몰 토크 하기 좋은 주제가 있는지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요. 또는 이런 리더들도 많습니다. 회사에서 식사 시간에 엘리베이터 탔을 때 그 잠깐 시간 동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해요.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그게 제가 대화의 정석을 쓴 계기이기도 했어요. 대화를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죠. 잘 되다가도 툭 끝나버려요. 이 프로그램에서 재현과 우재 씨 사이에 끼어드는 남성이 한 명 있었어요. 그 남성은 지민이라는 남성이었는데요. 그 지민 씨가 재현을 좋아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재현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왜 자꾸 끼어드나 처음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근데 한 번의 대화로 완전 응원하게 됐어요. 그날 집에 들어가서 재현과 지민이 대화하는 자리였는데요. 지민이 물어요. 재현한테. 어떻게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변호사의 꿈을 언제부터 가진 거예요? 저는 중학생 때부터 글을 쓰고 읽는 걸 되게 좋아했는데 변호사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와, 중학생 때부터요? 그럼 그때부터 하고 싶었던 변호사 일을 지금 하니까 정말 기쁘겠네요. "헉, 맞아요. 너무 기뻐요. 하면서 계속 대화를 하는 거죠. 지민은 한 기업에 다니는 직원이었어요. 당연히 그도 정확하게 변호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죠. 그렇지만 대화가 끊임없이 잘 이어졌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 사람을 향한 질문을 했기 때문이에요. 좋지 않은 질문은 뭐냐면 여러분, 어떤 소재에 관련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취미가 뭐예요? 저 취미는 달리기예요. 그래요? 어디 뛰세요? 전 보통 한강 많이 달려요. 몇 킬로 뛰세요? 거의 매일 한 10km 뛰고 있어요. 와, 그래요? 운동화 뭐 신으세요? 대회에도 나가 보셨어요? 팀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하는데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질문은 뛰는 사람한테 다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별로 특별하지 않죠. 특별한 내용이 나올 수가 없어요.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들이잖아요. 정말 좋은 질문은 사람을 향하는 질문이에요. 왜 한강을 달리세요? 왜 10km씩 뛰세요? 왜 그렇게 매일 달리세요? 이런 거에 그 사람을 향한 질문이고 그건 그 사람만 대답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지민의 질문들이 그런 질문이라서 좋았던 거였고요. 제가 그런 지민을 보면서 아, 이 사람은 정말로 진심으로 저 사람을 좋아하는구나. 이게 느껴졌어요. 이거는 순수한 호기심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머리로 작전을 짜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할 때 나도 모르게 대화가 나옵니다. 좋은 대화는 아마 여러분이 이미 잘 하고 계실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분명 좋은 대화를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가끔 회사에서
또는 미팅하러 외부 사람 만났을 때 뭐라고 말을 시작해야 할까? 말을 하고 나서도 자꾸 신경 쓰이고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관심이 나한테 있기 때문이에요. 상대방한테 가 있지 않고 나한테 있으면 좋은 질문이 생각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정말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이 있다든가 마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향한 질문을 해보세요. 제가 잘하는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어요?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점이 재미있으세요? 이런 걸 정말 많이 묻습니다. 그런데 되게 좋아해요. 왜라는 질문을 사람들은 잘 안 하는데요. 왜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답변을 하는 걸 재미있어 해요. 그 이유는 인간은 자기 이야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저는 말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 30여 년 동안 말이 정말 없었어요. 그러니까 방송 일을 했지만 저는 아나운서하고 기자도 하고 쇼호스트도 했는데요. 그 일은 다른 무언가를 전달하는 일이지 나의 삶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뉴스도 중립적인 시각으로 보도를 하는 거죠. 쇼호스트는 상품의 가치를 알려야 되고 상품을 돋보여야지 나 자신을 돋보이면 상품이 빛이 나질 않아서 매진을 할 수가 없어요.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시청자, 국민이 알 권리에 더 맞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애쓰지 그 기자가 도드라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인지 더 잘 맞았나 봐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욕구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제가 강의를 시작하고 한 2018년부터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를 매진했는데요. 한 1년, 2년 정도 열심히 하고 나니까 이렇게 많은 강연 자리가 생겼어요. 근데 저는 원래 1대1 수업, 소수 수업을 되게 좋아했다가 한 수백 명 만날 수 있는 강연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 해에 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만 하면 됐다. 이제 내 삶이 끝나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마저도 저는 그런 욕구가 없는 사람인 줄 알았지만 제 이야기를 강의에서 하게 되고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것, 그걸 보면서 교감을 하고 나니까 너무 많은 충만감이 제 안에 채워지더라고요. 그때 알았어요. 나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구나. 근데 제가 그걸 몰랐던 이유는 저는 일기를 많이 써요. 지금도 한 30년 넘게 일기를 쓰고 있어요. 매일 써요. 매일 쓴다가 매일 쓰는 행위를 한다기보다 매일을 기록해요. 몰아쓰거든요. 근데 그걸 꾸준히 하다 보니까 저의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일기장에 해소했었나 봐요. 그리고 그때 일기를 쓰면서 제 생각을 정리하고 내 안에 어떤 목소리가 있는지 많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깨달았죠. 누구나 자기 이야기하기를 좋아하는구나. 여러분이 그걸 안다면 이걸 사람 만날 때 활용하시면 돼요. 질문을 받고 저 같은 경우는 질문을 또 합니다. 제가 지금 사업한 지 6년 정도 됐는데요. 많은 기업을 상대하고 있죠. 이를테면 구글 강의도 꾸준히 하는데 예를 들면 구글은 이제 팀별로 기업이 크다 보니까 팀별로 만나서 미팅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이렇게 처음 미팅할 때 물어요. 흥버트는 어떤 강의를 주로 하시나요? 최근에도 구글 다른 팀에서도 강의했다고 들었는데 그때는 어떤 주제로 하셨나요? 그러면 대부분은 나를 증명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설명합니다. 우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그 전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이런 걸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안 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진짜 궁금한 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 질문 받으면 질문해요. 왜요? 지금 여기 땡땡팀은 어떤 게 필요하신가요? 왜 지금 말하기 강의가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이슈가 있었나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다들 네, 맞아요 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듣고 저는 어떤 해결책 또는 수업을 이렇게 그럼 진행합시다 라는 제안을 하지 않고요. 또 질문을 해요. 이를테면 그 홍보팀이 기자들을 많이 상대하는데 이 홍보팀이 기자를 상대할 때 어떻게 하면 기자를 호의적으로 우리 편으로 돌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 궁금한 게 있었고 그걸로 특강을 요구를 한 거였다. 그러면 저는 또 물어봐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이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때 어떤 기분이었는지까지 묻습니다. 기자가 적대감을 드러냈던 순간 어떤 기분이었는지,
또는 호의적이지 않은 시각으로 기사가 보도됐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사람들은 어떤 감정이었는지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그 사건은 동일해도 똑같은 감정을 느끼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까지 궁금해할 때 정말로 해결 실마리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도 질문을 할 때 그냥 몇 번 던지고 끝내지 마시고요. 계속 파고 들어가 보세요. 저는 1대1로 대화를 한다. 그러면 거의 2~3시간 동안 대화할 때 90%는 들어요. 근데 그 듣는 게 그냥 수동적으로 듣고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질문과 함께 상대방이 답변을 잘할 수 있는 보기를 제시하면서 듣는 거예요. 그렇게 상대방이 90% 정도의 자신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만큼 질문하고 듣는다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질문이 안 나온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관심이 없는 거라고 깨우치면 좋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지? 이런 생각 안 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며칠 전에도 수강생분들 만났을 때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자기가 요즘에 좀 모임에 나가고 있대요. 왜요? 사교성도 기르고 인맥을 쌓으려고 나간대요. 그분은 약사였어요. 약사고 졸업을 하고부터 바로 제 약국을 개업하고 나니까 약사들을 만나기는 하지만 일반 회사를 다닌 경험이 없는 거죠. 근데 이분이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회사를 꾸리고 이 회사를 운영하기 위해선 팀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회사는 어떻게 운영하지? 이게 고민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하면 이런 스타트업 대표들이 모이는 자리에 갈 수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왜 하려고 하시냐 뭐 이렇게 묻다가 그분은 계속 그런 거였어요. 사람을 통해서 팀원도 찾고 같이 으쌰으쌰 할 사람을 또 찾고 싶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얘기했어요. 본인이 본인에게 온통 관심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만나면 좋은 대화는 시작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 진정하게 상대방에게 관심이 있을 때 좋은 대화가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모임에 나가기 전에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가 이걸 더 찾아봐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만약 이런 사교성을 기르기 위해 어떤 모임에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즐겁지 않은 적이 있었었다면 나가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많은 사람은 무한하게 주어져 있는 것처럼 살아요. 그런데 우린 다 알아요. 계속 장례식은 진행되고 있고 내 주변에도 돌아가신 사람들도 있고 이 시간은 유한해요. 그런데 인맥을 쌓으려고 그 시간을 허비하는 일은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무엇을 할까? 이런 걸 더 많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타인에게 관심이 없어서 대화가 힘들다. 이런 거는 뭐냐면 회사 내에서나 좀 아는 사이인데 뭐 할 말 없을 때 뻘쭘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을 갖냐면요. 내 세상이 넓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대화를 정말 잘해요. 그렇지만 사람들과 잘 지냅니다. 저는 친하게 지내진 않아요. 그 차이는 뭐냐면 친하게 지내려고 하잖아요. 농담을 합니다. 회사에서도 똑같아요. 우리가 학창 시절을 지나서 회사에 입사를 하다 보니까요. 학교에서는 인기가 많은 친구가 잘 지냈어요. 그래서 인기 많으려면 운동을 잘한다든가 공부를 잘하든가 재미있거나 친하게 지내면서 친구가 많으면 잘 지내는 거였어요. 근데 그런 방식이 회사에서 고스란히 녹다 보니까 마치 어린이들처럼 장난치기도 하고 농담도 해요. 저의 수강생 분들 중에도 대기업에 다니는 리더들이지만 그런 고충을 정말 많이 털어놓아요. 특히 젊은 직원을 좀 더 편안하게 해주려고 농담을 한대요. 근데 저는 금지시켜요. 농담하지 마시라. 그러다가 말실수한다. 그리고 농담은 통하는 사이에서 해야 되는데 그건 시간을 얼마나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간은 내가 그 사람의 무언가를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풀이 죽어 있어요. 그리고 한숨을 푹푹 쉬어요. 그러면 누군가는 그래요. 아우, 좀 어깨 좀 펴고 당당하게 있으라고. 그런 기죽은 모습이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는 아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깊은 고민이 있으면 한숨을 쉰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면 물어봐요.
무슨 일 있어요? 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사람한테도 우리는 더럽게 왜 손톱 물어뜯냐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알아요. 불안해서 그런다는 걸. 그러면 또 묻게 돼요. 뜯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하질 않고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제 새언니가 물어뜯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언니가 물어뜯거나 이 손을 어쩔 줄 몰라 하면 바로 물어봐요. 이 정도의 시간이 있어야 그 사람의 행동을 말하지 않아도 해석할 수 있다면 농담해도 돼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오랜 시간 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친한 줄 알아요. 8시간, 9시간 근무를 하니까요. 근데 일하러 만나는 거지 친하게 놀려고 만난 사이가 아니기 때문에 서로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친하게 지내지 마시고요. 잘 지내시면 좋겠어요. 잘 지내는 건 뭐냐면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는 뭔지, 싫어하는 걸 잘 알아서 배려해주는 거죠. 이를테면 어떤 음식을 싫어해요? 그 사람이 곱창 진짜 싫다 이러면은 회식할 때 곱창을 빼주는 거. 이런 것도 아주 사소한 배려잖아요. 자신은 술 마시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한다. 술 취하는 사람 싫다 이러면은 그러면 우리가 회식할 때 적당히 마시고 헤어지자.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런 게 진정한 배려라고 생각하고 사회생활을 잘하는 방법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해서 친해지는 거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친해질 수 없어요. 시간이 그만큼 없으니까 성인들은. 그런데 그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이 세상엔 이런 사람이 존재하는구나. 이걸 알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것들을 깨닫고 제가 흥버튼 그 SNS 채널에 영상을 참 자주 올려요. 그런 지 벌써 8년 정도 됐는데요. 거의 매일 올리고 있고 요즘엔 이틀에 한 번 자주 올려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어떻게 그렇게 콘텐츠를 매일 올릴 수 있냐. 너무 신기하다. 자기들은 올릴 게 그렇게 없대요. 전 너무 많아요. 그 이유가 일상이 다 예시가 널려 있잖아요. 사람 사는 거고. 저는 특히 대화하고 말하기 이 부분을 알려주다 보니까 모든 대화에서 많은 공통점을 발견해서 콘텐츠를 만들어요. 결국 좋은 대화는 저 자신에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를 위해서 대화를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결국엔 내가 잘 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면 설득력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객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제 수강생분 중에는 부동산 전문가가 있어요. 책도 많이 내고 베스트셀러 저자이기도 하고 부동산 투자 강의도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도 경력도 거의 20년 차이시고 나이도 50대 중반이세요. 저보다는 훨씬 연배가 있는 분이신데 저한테 수업 받으시면서 늘 이런 얘기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경험이 많냐. 인생을 2번, 3번 산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이유는 저는 삶에서 배웠어요. 사람한테 배웠어요. 대화를 통해서. 그분의 고민은 이런 거였어요. 자기는 군대에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근데 누가 군대 갔다 온 이야기를 하면 듣고 싶지가 않대요. 근데 반대로 자기는 아이를 2명이나 낳았기 때문에 아이 이야기, 육아 이야기는 관심이 많대요. 근데 이럴 때 어떻게 관심이 없는 것도 관심이 있는 척 들을 수 있냐는 거예요. 저는 바로 얘기를 했어요. 본인이 만날 고객의 아들이 군인일 수도 있고 본인이 만날 고객이 가족 중에 군인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군대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아놓으면 나중에 또 이야기할 게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고. 당연히 동의를 했죠. 이 삶은 너무 많이 엮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걸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마음을 공략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그 고지에 더 빠르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좋은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해야 돼요. 질문이 나오지 않고 모임에서 그냥 가만히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이 있는데요. 그러는 이유가 경청을 잘 못해서예요, 사실은. 경청이 실패하는 이유는요. 내가 듣고 해석하고 판단해서예요. 예를 들면 제가 아까처럼 한라산 전 여러 번 다닌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와, 운동 잘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되게 자연스럽긴 해요. 우리는 살아가려면 판단을 했어야 돼요. 여기로 가는 게 안전한가? 판단하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안전하니까 한 걸음 떼었겠죠? 근데 그런 식으로 판단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을 만날 때도 판단해요.
누군가가 옷을 딱 입고 오면 이 사람은 정장을 자주 입나 보다. 회사원인가? 영업사원이신가?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가. 또 캐주얼하게 입고 오면 저분은 스타트업인가? 이런 생각. 또는 전 더 나아가서 비언어나 이런 것도 많이 보기 때문에 눈을 잘 못 본다. 그리고 말을 할 때 단답형으로 한다. 그러면 공대생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판가름 나는 방법은 그렇게 판단하고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면 안 좋고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도 물어보면 돼요. 혹시 영업 많이 하세요? 이렇게 물어봐도 괜찮아요. 근데 더 좋은 질문은 내가 그 사람을 판단했다는 게 들키는 질문이잖아요. 그걸 아예 지운 채 다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정장 입고 오셨네요? 정장을 자주 입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본인 이야기 하겠죠. 경청을 할 땐 여러분 머릿속을 지우면 돼요. 그렇게 그 사람의 세상을 궁금해하면 좋은 경청이 됩니다. 저는 대화를 할 때 어느 정도로 경청하냐면요. 몰입하거든요. 이 사람과 나, 이 세상에 단둘이 존재한다. 이렇게만 생각해요. 왜 스타벅스나 뭐 투썸 플레이스 이런 카페 가면은요. 여러 사람이 왔다 갔다 테이크아웃을 하니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꼭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럼 대화가 툭툭 끊어지기도 하고요. 산만해 보이죠? 근데 그 이유가 집중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야기를. 그래서 경청을 할 때 온전히 그 사람의 두 눈을 본 채 몰입을 해보세요. 마치 인물 사진 찍는 것처럼 주변이 뿌얘질 정도로 내 앞에 있는 사람한테만 집중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경험이 많아질수록 또 내 삶의 지혜를 전달하고 싶은 생각 때문에 듣다가 그 사람의 말을 또 자를 때가 있습니다. 조언을 하거나 충고할 때가 있죠. 제가 한 강연을 들었어요. 신형철 작가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이 신형철 작가님은 인생의 역사, 또 슬픔을 공부하는 슬픔, 이런 좋은 책 많이 쓰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가가 힘을 발휘하려면 자격이 필요하대요. 그 자격은 내가 그 사람을 해석하는 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쏟았느냐. 그렇지 않다면 조언할 자격이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만약 그 자격이 있어도 듣는 사람이 원치 않으면 조언할 수 없다. 전 이 말이 너무 좋았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선생님 같은 경우는 조언할 자격은 있을 거예요. 우리를 키워주셨으니까. 그만큼 시간을 쏟았죠. 그렇지만 원치 않은데 조언을 불쑥하면 잔소리같이 들리고 싫잖아요. 그래서 조언은 진짜로 이 사람이 원하는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자주 듣는 조언 중에 마음에 들지 않는 조언 이런 거 있어요. 제가 이제 종종 집필하러 해외에 갈 때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SNS에 올려요. 근데 특히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데 달리는 영상을 찍어 올리면요. 가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바르셀로나 올해 여름에 갔었는데요. 제가 핸드폰을 딱 세워놓고 달리는 영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혼자 세워놓고 찍었다 하는 영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댓글에 선생님 바르셀로나에서 이렇게 핸드폰 두고 찍으면 소매치기 당해요. 진짜 위험해요 하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물론 바르셀로나는 소매치기가 위험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위험해요 라고까지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조언이 아니에요. 이거는 공포심을 조장하는 거예요. 조언이 되려면 방법이 나와야 돼요. 방향과. 예를 들면 위험해요까지 얘기한 다음에 그 다음은 대책이 나와야죠. 만약에 소매치기를 당하면 어떻게 하라. 예를 들면 뭐 여권을 잃어버렸다면 바르셀로나의 한국 대사관의 위치가 여기 있으니까 가시라. 또는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핸드폰을 목에 거시라 라든지, 또는 가게에 들어가면 가방도 훔쳐갈 수 있으니까 꼭 의자 안쪽에 넣으시라. 이런 이야기를 해줘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잖아요.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임원과 팀장을 섞어서 교육했던 적이 있어요. 항상 수업할 때 소수로 수업하면 실습하고 피드백을 엄청나게 서로 오가거든요. 발표를 팀장님이 했었어요. 근데 거기 앉아있던 전무가 피드백을 해보세요라고 했더니 방금 목소리가 좀 작아서 좀 아쉬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피드백을 할 때, 조언을 할 때 지적해요. 평가해요. 근데 이건 좋은 피드백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말할 때 그리고 미안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 다 좋았는데 아까는 좀 약간 목소리가 작아서 약간 목소리만 좀 키우면 좀 괜찮을 것 같다. 이러면서 사이사이에 약간 좀 이런 간투사라고 국어에서 하거든요.
이런 말들이 들어가는 게 강하게 얘기하면 미안하니까 약간 좀 이렇게만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뭐 이러는 거예요. 진정한 조언이 되려면 그 사람이 바로 실행할 수 있게 해야 돼요. 그리고 과거형이면 이렇게 지적이 돼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하면서 과거형으로 말하죠.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피드백할 때는요. 미래형으로 얘기를 하면 돼요. 앞으로는 발표할 때 목소리를 더 크게 해보세요. 그리고 숨을 마시고 말을 하면 목소리가 더 커진다고 하는데요. 그게 복식호흡 발성입니다. 그 방법은 흥버튼 유튜브에 잘 나와 있으니까 링크 드릴게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괜찮겠죠? 혼란이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지적을 들으면 어떠냐면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속으로는 위축될 거예요. 내가 되게 소심해 보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피드백을 하려면 여러분이 앞으로는 긍정적인 말로 미래지향적으로 그렇게 해주시면 듣기에 훨씬 더 잘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대화를 하는 이유, 결국은 좋은 대화는요.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대화의 유형은 많죠. 한담, 쓸데없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농담하면서 누군가의 단점을 지적하면서 그 사람에게 뭔가를 일깨워 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의 담화 같은 형태가 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좋은 대화라고 하면 이 대화를 통해 이 사람이 누구인가 정확히 아는 거예요. 마치 책 한 권, 좋은 책을 읽은 것과 똑같습니다. 왜 좋은 책은 그렇죠? 이 책을 읽기 전과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대화가 이 사람과 나는 이 대화를 통해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들어서는 그런 대화들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는 결국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도 한 대표님과 이런 대화를 했어요. 식사하면서 그 대표님은 IT 기업의 대표예요. 그런데 자기도 말을 잘하고 싶대요. 그래서 기업에서 강의나 이런 교육하는 일이 많으시냐. 근데 알고 보니까 그분은 교회에서 강의 요청이 많은 거예요. IT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책을 냈는데요. 그게 또 교회와 연관이 되면서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AI를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알려달라. 이런 게 나온대요. 근데 저는 또 물어봤죠. 얼마나 그 강의가 좋은지, 강의를 하고 나면 더 보람이 있냐. 그랬더니 너무 기쁨이 있대요. 잘하고 싶대요. 어느 정도냐면 자기가 그 요청이 계속 오면서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도 한인교회에서 요청이 와서 자비를 내고 해외까지 가서 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자긴 잘하고 싶대요. 왜냐하면 어릴 때도 자신이 받은 것들이 있어서 이런 걸로 도와줄 수 있어서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럼 저는 또 알아요. 그분의 갈망이 이제 얼마나 큰지. 그냥 단순히 말 잘하고 싶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그럼 전 또 물어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강연에 더 큰 뜻이 있으시냐? 그렇대요. 앞으로 퇴사까지 한 15년 뒤면 자신은 퇴직할 것 같은데 그 이후로는 꾸준히 강연가로 살고 싶다 하는 그런 꿈도 내비치더라고요. 그래서 전 얘기했죠. 그러면 정말 말하기 더 열심히 하시면 그 꿈을 더 많이 이룰 수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그 대화를 통해 이분의 소망, 앞으로 이분이 나아갈 미래 이런 게 또 그려지잖아요. 그런 게 좋은 대화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사람을 알아가는 대화 계속 나눠보시면 좋겠어요. 취미가 뭐예요? 영화 보는 거예요. 무슨 영화요? 물론 이런 정보성의 질문 할 수 있어요. 만약에 노트북, 저는 인생 영화가 노트북인데요. 그렇게 물어보고 나서 물어보면 돼요. 그 사람을 향해서. 왜 노트북이 인생 영화예요? 그 사람에게는 어떤 의미인지를 물어보는 거. 그런 대화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도 막간에 실습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사람, 우리 이름을 서로 물어볼게요. 그리고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이름은 누가 지어주셨는지, 이름은 마음에 드는지,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뭐 이런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이스 브레이킹을 제가 보니까 이런 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일부러 대화를 하면 부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저는 언제 하냐면 왜 한 3시에 시작해야 되는 회의예요. 근데 일찍 온 사람들끼리 한 10분 정도 남아있을 때 뭔가 뻘쭘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런 대화하면 되게 좋아요. 이름 통해서 명함을 교환한 다음에 대표님 뭐 이렇게 할 거보다
보면서, 이름이 무슨 뜻이에요? 이러면 되게 재미있게 이야기가 흘러가요. 그래서 꼭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런 대화 나눠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보기로 제 얘기를 짧게 들려드리면 제 이름은 정흥수인데요. 나라 정자, 흥할 흥자, 수유나무 숫자예요. 흥은 하나밖에 없어요. 한자가. 흥하다. 수유나무 그 수유 열매가 맺히는 나무인데요. 아주 크대요. 저희 할아버지가 나라에서 크게 부흥하라, 부자 되라 이런 뜻으로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전 열심히 그래서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도 들고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특히 저는 제 이름이 다들 남자인 줄 알아요. 그래서 하루도 빠짐없이 거의 남자인 줄 알았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요. 얼마 전엔 JTBC의 장르만 여의도라는 시사 토크쇼 같은 데가 있더라고요. 거기 제가 딱 앉기 전에 제 출연자 이름이 나왔나 봐요. 그리고 제가 딱 등장하자마자 생방송이었는데 유튜브 댓글에 50대 남자인 줄 알았다고 되게 많이 올라와요. 근데 실제로 저는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는 하흥수 씨, 김흥수 씨, 박흥수 씨 이런 흥수들이 되게 많이 친구가 되어 있는데요. 전 제 이름을 좋아하는 게 한 번도 못 봤어요. 실존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인지 특별하다고 생각 들고 다들 기억을 더 잘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좋아서 어릴 때부터 사람들 이름 불렀고 이름을 많이 궁금해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지어주셨고 오빠 이름이 흥주고 제가 흥수 이렇게 흥자 돌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가지셨는지 또 요즘은 개명하신 분도 많아서 이름 이야기를 하면 되게 재미난 대화가 오가더라고요. 그럼 여러분 또 우리 짝꿍들과 함께 이름의 뜻 한번 물어보면서 사람을 알아가는 대화 나눠볼게요. 자, 우리 짝꿍 또 쳐다봐 주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아까 대화를 적게 하셨던 분이 먼저 말을 더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시작할게요. 네, 이런 질문을요. 지금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한테도 물어보세요. 아마 이름의 뜻을 잘 묻진 않았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대화를 나눠보면 또 색달라요. 또 이런 것도 방법이에요. 회사 같이 다니는 분, 선배나 상사나 또 동료들 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 있잖아요. 아이 이름 물어보고 또 뜻이 뭔지 한 번 더 물어보면 또 특별한 이야기가 많이 오갑니다. 회사 이름도 마찬가지겠죠. 창업하신 분들도 이름마다 되게 독특한 의미가 있으니까 그런 대화 나눠보면 좋겠어요. 끝으로 여러분, 제가 설득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대화의 정석이라는 책을 내고 나서 다음 책을 뭘로 할까? 이래서 계약을 여러 번 했다가 올해 저는 다 미루고 나서 설득책을 먼저 내야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이유가 설득을 잘하면 내가 원하는 꿈을 더 빠르고 더 원활하게 이룰 수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하는 그 설득 방법을 수많은 사람이 알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설득을 하면 되게 원래 잘 통해요. 근데 나는 설득력이 별로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는 우리는 설득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설득을 안 하는데 설득을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설득을 단 하나예요. 그냥 설득하지 않으면 요구하거나 요청하거나 제안하는 것 뿐인데요. 앞으로는 여러분이 설득할 때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걸 하면 상대방이 무엇이 좋은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대부분은 자기가 좋은 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게 전부예요. 예를 들면 저한테도 설득하는 사람들 중에 메일로 강연을 요청을 하거나 출연 제안 많이 와요. 근데 전 강연 같은 경우는 별로 설득을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요. 근데 저에게 진입장벽이 높은 건 유튜브 출연이에요. 전 제 유튜브에는 나가는 걸 너무 좋아하지만 다른 채널 나가는 건 진입장벽이 커요. 그 이유는 악성 댓글을 보고 싶지 않아요. 제가 몇 시에 항상 제 채널들도 봐요. 그거는 댓글 악플 지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마음이 있다 보니까 타 채널에서 저한테 출연 제안을 할 때 설득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정말 설득을 잘 안 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면 부동산 TV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부동산 TV입니다. 저희 채널은 변호사가 운영을 하고 있는 특별한 채널입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지금까지 역대 누가 출연했는지 자신들은 누구누구인지
언제 시간 되는지 맞춰보자. 뭐 이래요. 근데 저는 그 메일을 읽으면서 단 하나밖에 궁금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뭔데? 근데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자기가 원하는 얘기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강연 요청을 하는 많은 기업들도 대부분이 그래요. 자기네들이 지금 뭘 원하니까 뭘 해달라. 이렇게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비용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전 이번 책에 썼어요. 비용을 언급해야 한다. 초반부터. 이거는 연봉 협상을 하거나 면접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희망 연봉 얼마나 생각하세요? 주는 대로 받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 시간에 대한 가치를 잘 생각을 한다면 목숨이에요. 이 시간은. 그래서 제가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는 강의도 물론 좋지만 오늘 이 순간 제 목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전 늘 하거든요. 그래서 매 순간 죽어도 괜찮은 선택을 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득하는 사람을 더 좋아해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 가치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저는 그곳에 가서 죽어도 괜찮은가에 큰 가치를 둬요. 그렇기 때문에 절 설득해야 돼요. 만약에 제가 설득한다면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러면 흥버튼, 정흥수가 얻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글을 써야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떤 채널입니다. 그런 다음에 얘기를 하겠죠. 저는 노출되어 있는 일을 하기 때문에 여러 면을 보다 보면 알아요. 정흥수는 강연을 좋아하는구나. 정흥수는 다정한 세상을 원하는구나. 그렇게 흥버튼 회사가 돌아가는구나. 그러면 이걸 활용하면 돼요. 흥버튼은 다정한 세상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강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는 30만 명입니다. 한 번의 출연으로 30만 명에게 홍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흥버튼은 지금 삼성, LG, SK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회사에 주로 강의를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구독자들은 대체로 금융권 종사자입니다. 그러니 이번 한 번 출연이 금융권 30만 명에게 흥버튼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많아요. 흥버튼은 여러 권의 책을 썼고 우리 독자들도 말하기에 대한 중요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금융권에 있다 보니까 여러 고객을 상대하고 비용과 자산에 대한 이야기로 설득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 출연하실 때 흥버튼 책을 깔아놔서 배경에서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도 첨부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놓치는 거죠. 제가 이걸 뚫고 올해 출연한 곳이 있었어요. 지식인사이드라는 유튜브 채널인데요. 거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 가지 설득을 했어요. 흥버튼이 어떤 걸 지향하는 줄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우려. 그러니까 저 역시도 다른 사람을 출연 제안을 할 때 늘 우려해요. 이 사람이 나올 때 어떤 걸 걱정할까? 모든 선택은 걱정이 따르거든요. 인간은 불안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그 걱정을 없앨 때 설득이 더 잘 됩니다. 근데 지식인사이드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촬영본을 바로 업로드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먼저 이야기를 해서 그걸 보고 나서 편집할 수 있는 것들은 도려낼 수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부터 안심됐어요. 아, 이 사람은 소통이 가능하구나. 그렇게 해서 출연을 했고 정말 그 이후에도 받고 편집본을. 그리고 그 전에도 전 물어봤어요. 저는 지금까지 악플 때문에 우려가 돼서 타 채널에 못 나갔는데 출연 이후에 악플이 달리거나 할 때 조치를 취해 주시나요? 라고 했더니 한 달 동안 열심히 자신들이 악플 지운다더라고요. 그리고 만약 추후에도 신경 쓰이는 악플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조치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명료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니까 저도 당연히 나갔죠. 근데 그 채널은 거의 20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출연 잘 하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여러분, 설득은 단 하나예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거를 말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는 손잡을 수가 있어요. 그것만 하더라도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그렇게 사람들을 설득해요. 미팅 가서도 제가 흥버튼 회사 소개 이런 걸 잘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저 그들이 원하는 걸 충분히 듣고요. 이룰 수 있는 방법을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저의 마음도 있겠죠? 저는 이 기업과 꼭 손잡고 싶습니다. 이 기업이 또 한 번의 저의 경력이 될 테니 그걸 통해 저는 디딤돌 삼아 또 다른 고지에 올라갈 수 있겠죠. 이런 속마음 비칠 수도 있지만 하지 않죠.
그럼에도 원하는 걸 다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거나 설득할 때는 상대방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이점, 이득 이런 것만 이야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 이야기를 충분히 하세요. 근데 또 상대방이 물을 때 있어요. 그렇게 하면 흥버튼을 얻을 수 있는 게 뭔가요? 그럼 그때 말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그래서 더 같이 하고 싶다. 이렇게. 이 귀한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각별했고요. 또 이렇게 제주에서 강연 종종 했지만 제가 대중을 상대로 강연한 것도 처음이라 저에게도 너무나 의미 있는 시간이었고요. 나중에도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이 발걸음이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도 귀하게 쓰일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응원하고 기도할게요. 감사합니다. 정웅수였습니다.